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안녕하십니까, 임철순 TV의 임철순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중국 경제 하락과 일본 경제 침체에 대한 요약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월가는 큰 피해를 보았고 중국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랑성핑 교수가 미국은 경상, 유럽은 중상, 중국은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중국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눈에 띌 만한 경제 타격을 입어서 4조 위안, 약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흘러가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 반면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대다수가 철강, 콘크리트 등 부동산 산업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버블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는 중국 총부채 GDP 대비 300%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위적인 성장은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채로 투자하고 투자로 성장을 이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G2 전쟁이 본격화되고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관동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동철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 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실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역전쟁 여파로 대외 무역 부진이 가시화되고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진행되는 자동화와 첨단 산업으로 오히려 중국의 실업률과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갑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수많은 빈민들은 도시와 농촌의 동굴 속에서 판자로 옷막을 짓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밖에도 안 되는 최상류층이 국가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도 이전보다 크게 둔화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당의 생존마저도 위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력이 낮다 보니까 경제력에 비해서 내수 규모가 낮습니다. 특히 빈곤층이 많고 사회복지가 빈약해서 저축률이 높아 대부분의 서민층은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가계 소비율도 낮습니다. 중국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의 심각한 불평등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체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계속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거침없이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시 옆에 같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전에 도시는 버리는 방식의 개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부정부채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암울하게 보는 중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실상을 알려면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대체가 가능한 부품이지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핵심 부품이라는 점은 중국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백희투항하는 식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국가가 되어서 더 이상 세계 곳곳에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제일 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제 2025 프로젝트의 상징인 화웨이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전략은 반중 군사 블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 최고 경제 이론가로 꼽히는 왕젠이 중국은 이제 내수로 눈을 돌릴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왕 주임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공급망에 대한 코로나19의 파장을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은 가능한 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대국도 자국의 국내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영상 카이스트 교수님은 내수로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는 중국 정부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면서 200%에 육박한 세계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중국 기업이 도산한다면
현재 1경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안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들로 위기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님은 중국이 홍콩에 가하고 있는 압력이 거세지면서 이에 반발한 유럽과 미국의 견제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제 침체를 말하면서 1980년대 플라자 합의에 의한 환율 절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 환율은 절상이 되면서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입니다. 내수를 돌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돈을 뿌리고 공장도 나가지 말고 최대한 내수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사업이 확장되고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한 땅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땅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일본은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작기 때문에 땅을 사기 시작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시가 인기가 컸던 정보통신기업 NTT의 민영화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도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를 통하여 부동산과 주식이 함께 불을 붙으면서 일본의 버블은 끊임없이 크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오면서 일본의 거품은 끝을 모르게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국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셀러리맨들은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격이 오르자 정부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막는 부동산 총량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버블의 마지막 지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반값이 된 집값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연질색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은 대출 담보액보다 현저하게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부실 채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주식 폭락도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학자인 모타니 고스케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수출 흑자 등 여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불황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한국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령화에 접어든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규모에 벗어난 무리한 복지와 재정 확장 정책은 더 큰 위험과 장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역을 의미하는 15에서 64까지의 생산 인구 감소는 각종 연금의 고갈 등을 더욱 앞당길 수 있고 내수를 급격하게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을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와 내수 부진, 해외 공급망 붕괴는 한국의 장기 침체가 잃어버린 10년을 의미하는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체질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온다면 일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임철순TV의 임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